7차 정마대전. 그날 중원무림은 멸망할 뻔했다. 천마 임청천. 그의 무공은 잔혹했고 압도적이었다. 정파와 사파가 손을 잡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패배. 수많은 고수들이 그의 검 아래 쓰러졌고 중원은 무너지고 있었다. 모두가 확신했다. 곧 마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 천마는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가 인간의 경지를 넘었다고. 신의 영역에 도달해 떠났다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는 없었다. 그로부터 40년. 마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전란은 끝난 듯 보였다. 세상은 평화로워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세상은 더 썩어갔다. 정의를 외치던 협객들은 권력을 쥐고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협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칼을 들었다. 진실은 묻혔다. 거짓된 영웅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진짜 영웅들의 후손은 거지가 되었다. 강호에는 이런 말이 퍼졌다. 협객질하다가는 3대가 망한다.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차라리 천마가 있던 시절이 더 나았다. 7차 정마대전이 끝나고 40년이 지났다. 금음달이 떠있는 밤, 차가운 바람이 스친다. 넌 누구냐?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한 산에 심장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눈은 고요했다. 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산에 검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게 인간이냐? 심장이 뚫린 상태. 그런데도 저렇게 평온하다니. 산에는 입을 열었다. 천천히, 조용하게, 경계하지 마라. 넌 성공했다. 검을 든 사내의 눈이 흔들린다. 심장의 피를 모두 잃고 살아남는 인간은 없다. 나는 곧 죽는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그래도 천만이라. 그 순간 사내의 숨이 멎는 듯했다. 너는 누구냐? 천마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무명살수다 이름은 없다. 세상에선 광살이라 부르더군. 천마의 입가가 올라가며 웃음을 머금는다. 그랬구나. 떠돌이 미친 살수, 광살. 짧은 웃음. 상당히 나쁜 놈이었군. 할 말 없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천마가 물었다. 네 인생을 후회하느냐? 광살의 눈이 흔들린다. 후회한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어릴 때부터 살막에서 자랐다. 살기 위해 죽였다. 살인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다. 침묵이 흐른다. 천마가 말했다. 축하한다. 광살의 눈이 커진다. 넌 이제 천마를 죽인 위대한 무인이다. 조용한 목소리. 이제 이름을 가져라. 사람답게 살아라. 광살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내 아내와 자식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말에 광살의 감정이 터진다. 웃기지 마라. 이를 갈며 외친다. 나한테 가족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날 비웃는 거냐? 광살의 숨이 거칠어진다. 내가 내 심장에 암기를 박았다. 그런데 날 축복해? 침묵. 하지만 천마는 웃었다. 부드럽게. 그랬구나. 짧은 한마디. 왜 그렇게 살았지?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광살의 머릿속이 흔들린다. 이게 뭐지? 눈앞의 존재. 이건 괴물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제 가라. 악귀야. 천마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래야 네 삶이 의미가 있겠지. 그 순간 광살의 등 뒤에 세 사람의 무인이 내려선다.
무명살수는 천마의 심장에 박혀있던 암기를 재빨리 거두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암기는 끝까지 숨겨야 한다. 세 사람의 인형 중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관운장 수염을 한 중년이니 말 한마디 없이 급히 천마의 목을 친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광살이 보기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말 한마디는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이하게 천마의 목은 높이 날아오르더니 아득히 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웃음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이게 뭐야? 천마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 천마의 손끝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온 작은 물고기 눈알 만한 투명한 빛의 덩어리가 무명살수의 심장 속으로 사라졌다. 저 새끼가 마지막으로 암기를 쏘는 줄 알았네. 내가 어디서 반사된 빛을 착각한 건가. 저런 심장의 피가 다 빠져서 목을 쳐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건만 내공이 남아 목이 저 멀리 가버렸구나. 역시 무서운 놈이다. 관운장 수염이 치를 떨며 말한다. 저런 괴물은 목이 달아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지요. 이제 정말 천마놈은 끝난 거요. 목이 떨어지면 제 아무리 천마라도 끝인 거지요. 관운장 수염을 한 중년인이 천천히 살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어깨를 쥐며 격려의 말을 한다. 광살, 수고했네.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제 이름도 가지고. 그 말에 대답하려던 무명살수는 거골혈로 강력한 내공이 들어와 몸이 마비됨을 느낀다. 동시에 왼쪽 가슴에 피에 젖은 검의 끝이 보인다. 그게 무언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건지 짐작이 안 간다. 다시 강력한 내공이 검을 통해 전달된다. 심장이 파열되어 검의 끝으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무명살수 광살은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졌다. 관운장 수염이 쓰러진 주검을 보며 말했다. 미안하네. 어쩔 수 없어. 천마를 죽인 살수 영웅을 중원은 원하지 않아. 무명살수 광살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기운, 죽음을 느낀다. 장비처럼 철사 수염을 하고 있는 자가 말했다. 절벽 밑으로 던지게. 민천을 거쳐 망아우까지 흘러들면 물고기가 장사를 치러주겠지. 불쌍한 놈, 팔자가 왜 저럴까. 철이 드니 살막이었고 세상이 무언지도 모르고 살수가 되었다며 후회하더니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와 살고 싶다며 이 청부를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줄은 우리도 몰랐지. 대단한 놈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천마의 심장을 암기로 뚫었어. 관운장 수염을 한 자가 담담하게 말한다. 대령문주, 동정할 거 없습니다. 살수질을 하면서 수많은 협의지사를 죽인 놈이오. 살육에 미친 마귀라 말이오. 오죽하면 중원의 광살이라 불렸겠소. 그리고 멸마대 50인의 희생과 화약 1천근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놈이 성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거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지요. 대령문주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흐흐, 거저 차려진 밥상이라 그 숟가락 독고문주가 얹지 그랬소. 비꼬는 말이 분명하다. 독고문주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 저 인간이. 대령문주는 한숨을 쉰다. 글쎄, 광살 그 벼로라는 것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살흥을 누군가 뒤집어 씌운 거라 하더라 말이오. 잘 만들어진 조직을 가진 살수문들이 종종 이런 외로운 늑대 같은 살수놈에게 누명을 씌우곤 하는 건 항상 있는 일이지요. 살인 세탁을 한다는 말이오. 그중 말 한마디 없이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내 군자같이 생긴 무사가 한숨을 쉬며 죽어 자빠진 사내에게 미안한지 아쉬운 한마디를 보탠다. 저 무명살수라는 자가 20년 전 정사대전 때 사패련주 사패륵을 죽였던 환영객과 너무 닮았어. 환영객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난 아직도 그게 궁금하다네. 관운장 수염만 여전히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 금강문주, 지금 그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나? 여하튼 우리는 무림의 거악 두 놈을 동시에 처리한 거야. 이건 정말 우리 중원 무림의 크나큰 축복이라네. 관운장 수염을 하고 천마의 목을 치고 광살의 심장을 관통해 죽인 그 인간이 가장 이 장면을 즐거워한다. 금강문주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든다. 저 광살이라는 놈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어. 그게 마음이 걸려. 관운장 수염이 여전히 당당하다. 하하,
금강문주. 하지만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사파는 사파고 흑도는 흑도지요.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인간들이요. 그래도 금강문주는 편치 않은 듯 고개를 쩔레쩔레 흔든다. 귀는 죽어서도 한동안 열려있다 하더니 무명살수는 그 말을 다 귀에 담았다. 무명살수의 주검은 절벽으로 던져졌다. 떨어지는 무명살수 광살에 끊긴 의식 속에 천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친다. 그래도 내가 천만이라. 밝은 세상으로 나와 사람같이 살아보려던 무명, 살수 광살의 꿈은 한마당의 어지러운 꿈처럼 깨어졌다. 새파란 금음달이 내려다보는 차가운 12월의 밤이었다. 화장대에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거울이 걸려 있는 여자의 방이 분명한 곳. 그곳에 한 미모의 여인이 일어나 앉아 놀란 얼굴로 앉아 있다. 벽에는 여자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지분 냄새가 물씬 난다. 새들이 지저귀다. 분명히 살아있다. 무명살수는 눈을 떴다.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묵직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 스며들었다. 뭐지? 손을 들어 올려보다 기절할 뻔했다. 가녀린 손목, 하얀 피부, 매끈한 손가락. 분명 자신의 손인데 이질적인 감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방. 은은한 향이 나는 비단 이불. 나무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그 순간 그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부드럽고 윤기 나는 흑발. 너무나도 생생한 촉감. 뭐야 이게?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그녀는 손을 목에 가져다 댔다. 확실히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였다. 거울을 찾아 허둥지둥 방 안을 뒤지다가 거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보았다.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큰 눈, 오뚝한 코, 가녀린 턱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내가 환생한 건가?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환생? 말로만 듣던 환생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괴랄한 환생이냐. 살수였던 내가 이런 예쁜 여자라니. 환생이 왜 있다위냐.